대전에 있는 관세평가분류원이 세종 이전 대상이 아닌데도 이전을 추진해 171억 청사까지 지었다 유령 건물로 방치하고 있습니다. 이전은 무산됐지만 이 과정에서 직원들은 이미 특별 공급을 챙겼습니다. 대전과 세종 충남에서도 2학기 전면 등교가 가능할지 살펴봤습니다. 불안감 해소에는 여전히 역부족입니다. 코로나 재확산 조짐에 시민들의 일상까지 침해받고 있습니다. 버스 노선이 끊기고 시청은 행정 공백을 빚고 있습니다. 고려 초 최대 규모의 왕실 사찰인 신비의 사찰 천음사가 베일을 벗고 있습니다. 현장을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70억 원이 넘는 혈세를 들여 지어놓고 1년째 방치돼 있는 건물이 있습니다. 바로 대전에 있는 관세청 산하 관세평가분류원이 세종시 이전을 위해 건립한 신청사 얘기입니다. 관계기관 협의 과정에서 세종 이전이 무산됐음에도 법률적 허점을 이용해 건립을 강행하면서 이런 유령 청사가 탄생하고 말았습니다. 더구나 직원들은 이 과정에서 최소 수억 원의 시세 차익이 보장된 세종시 아파트 특별 분양 혜택까지 챙겼습니다. 첫 소식 김건교 기자입니다. 171억 원을 들여 세종에 새로 지은 관세청 산하 관세평가분류원 청사가 지난해 완공 이후 1년째 텅 비어 있습니다. 대전 세관 건물에 새 들어있다 업무 공간이 좁다는 이유로 이전을 추진했지만 지난해 5월 관계기관 협의에서 최종 이전 불가 결정이 내려진 겁니다. 대전시의 만류와 행복도시 이전 대상 기관이 아니라는 행안부의 판단 때문입니다. 관세평가분류원은 당초 행안부의 중앙행정기관 이전 계획 고시를 통해 관세청 등과 함께 이전 제외기관으로 명시돼 있었지만 고시 변경 없이 2015년부터 이전을 추진했고 2017년 2월 새 청사를 착공했습니다. 2019년 행안부가 이전에 문제가 있다며 감사원에 공익감사까지 청구하는 등 제동을 걸자 뒤늦게 수차례의 법률 자문을 거쳐 수도권 공공기관의 세종 이전만 다룬 행복도시법의 약점을 파고들었습니다. 관세청은 관평원이 수도권이 아닌 대전에 위치해서 행복도시법에 저촉되지 않아 세종 이전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는 주장입니다. 법의 제정 취지는 이전 대상은 의무가 부과가 됐고 이전 제외 기간은 의무를 부과하지 않은 기관인 거죠. 그래서 필요하면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는. 이 과정에서 관평원 직원 82명이 세종의 아파트 특별 공급을 신청해서 49명이 분양을 받았습니다. 분양가 2억 원에서 4억 원대의 아파트가 10억 원 안팎까지 뛰었으니까 사실상 로또 분양입니다.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은 이와 관련해 세종시 청사 문제뿐만 아니라 특공 재테크에 대해서도 국회 국정감사로 발본색원에서 공직기강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관세청은 청사 이전과 특별 공급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해명하고 있지만 무리하게 이전을 추진했다가 170억 원대의 혈세를 들인 유령 청사만 남겼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TJB 김건조입니다. 전 행복도시 건설청장에 이어 행복도시 건설청 고위 공무원 부인들이 세종 스마트 국가산단 인근 토지를 매입해 투기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행복청 과장 A씨의 부인은 지난 2017년 9월 세종시 연기면 연기리 농지 1000여 제곱미터를 행복청 다른 과장 B씨의 부인과 함께 공동으로 4억 8,700만 원에 사들였고 국가산단 지정 이후 시세가 크게 오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사자들은 지인 추천으로 땅을 샀을 뿐 사전 정보를 갖고 매입한 게 아니라며 투기 의혹을 부인하고 있는 가운데 행복청은 의혹에 대해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사실로 확인될 경우 경찰에 수사 의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가 2학기부터 전면 등교를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우리적 학부모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산발적인 집단 감염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과연 전면 등교를 해도 괜찮은 건지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보건교사들에 대한 접종률이 낮은 데다 학생들 대상 접종 계획도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교육당국도 답답해하고 있습니다. 유재일 기자입니다. 지난달 대전의 거리두기 2단계 격상을 불러온 학교 내 집단 감염. 고습 학원에서 시작돼 15개 중고등학교로 퍼져 학생 60여 명 등 80여 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교내에서 마스크를 제대로 쓰지 않은 사실도 확인돼 교내 방역에 문제점도 노출됐습니다. 교육부가 2학기부터 전면 등교를 추진하겠다고 밝히자 학부모들은 걱정부터 앞섭니다. 학생들의 정서 문제와 교육 격차 완화를 위해선 전면 등교가 필요하지만 아직 위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학생들의 백신 접종률이 0%이기 때문입니다. 언제 우리 학교가 또 감염될지 모르니까 솔직히 보내고 싶지 않아요, 그럴 때마다. 아무리 방역을 철저하게 한다고 해도 마스크 쓰는 거 말고는 아이들이 지금 할 수 있는 게 아닌데 또 급식 같은 거 할 때도 칸막이를 한다고 해도 아이들이 안 떠드는 건 아니잖아요. 대전과 세종, 충남교육청에선 이미 접종이 시작된 보건 특수교사조차 백신 부작용에 대한 우려로 접종률이 60-70%대에 그치고 있습니다. 부작용이나 이런 염려스러운 그런 언론 보도나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1차적인 영향이 있지 않을까. 대상자들이 백신 접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이렇게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과 유치원 교사 등도 다음 달에나 접종이 시작되고 전체 교직원은 여름방학 중에 진행할 예정이지만 아직도 협의 중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학생 백신 접종. 화이자만 16세에서 17세에 접종 가능할 뿐 15세 이하 청소년 접종 백신은 아직 없는 상태입니다. 교육청은 전면 등교가 되더라도 교내 밀집도 관리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불안한 건 현실. 전면 등교에 따른 교내 방역 지침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2학기 때 전면 등교를 하려면 나머지 학생하고 교직원들 백신 접종에 대한 계획도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백신 접종 계획을 좀 서둘러서 마련해달라고 교육부에 적극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충남은 400명 이하 516개 학교가 전면 등교 중입니다. 전북은 이번 주부터 600명 이하 학교, 경북은 24일부터 1000명 이하 학교에 전면 등교를 허용하겠다고 했지만 대전과 충남의 추가 완화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무엇보다 전면 등교 전에 학생들과 교사, 교직원들에 대한 백신 접종 대책부터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TJB 류재일입니다. 대전에서 일가족 5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되는 등 8명이 추가로 확진됐습니다. 건양대 40대 교수가 확진되면서 교수의 60대 부모와 어린이집 교사인 30대 배우자, 유치원생 자녀가 잇따라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방역당국은 배우자가 교사로 근무하는 원내동 어린이집 등 관련자 108명과 자녀와 같은 반 원생 30명에 대해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충남에서는 기존 확진자의 접촉자를 중심으로 천안과 아산, 공주 등에서 모두 14명이 추가로 확진됐습니다. 이처럼 우리 지역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잡히지 않는 가운데 이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세종에선 버스 기사가 확진되면서 일부 노선 운행에 차질이 빚어졌고 직원 12명이 확진된 천안시청도 자가격리에 들어간 직원만 200여 명을 넘기면서 행정 공백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김철진 기자입니다. 세종시 버스 정류장 곳곳에 운행 변경을 알리는 공지문이 붙었습니다. 시민들은 평소보다 늦어지는 버스를 하염없이 기다립니다. 지금 10분째 기다리고 있는데 5분 더 기다리라고 해가지고 힘들어요. 네, 그래서 좀 늘려줬으면 좋겠어요. 지난주 세종도시교통공사 소속 40대 버스 운전기사 A씨가 확진되면서 그와 접촉한 동료기사 21명과 사무직원 등 모두 26명이 자가격리됐습니다. 여파는 대전과 세종을 잇는 노선과 일부 도심 순환 노선의 운행 중단과 감축으로 이어졌습니다. 세종 도심을 순환하는 바로타 버스 1개 노선이 전면 중단됐고 대전 반석에서 세종을 연결하는 1004번 버스부터 신도심 내 버스 등 총 4개 노선의 운행이 최대 25%가량 감소했습니다. 세종시는 추가 확진 사례는 없지만 2주간의 자가격리로 다음 주 중순까지는 비상 운영이 계속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앞으로 이제 더 이런 사태가 발생 안 하도록 저희가 이제 관리를 또 철저히 할 계획이고요. 운수 종사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사회 필수 요원으로 좀 분류를 해서 백신 접종이 좀 앞당겨서 시행될 수 있도록. 직원들의 확진으로 청사가 폐쇄됐던 천안시청의 공백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말 사이 시청 전 직원과 산하기관 등 3,700여 명을 검사한 결과 직원 4명이 추가 확진된 겁니다.
현재까지 확진된 직원은 모두 12명으로 이들이 근무한 6개 부서 200여 명의 직원들은 전원 자가격리됐고 다른 부서도 절반만 출근하는 순환 재택근무에 들어가 행정공백은 당분간 불가피한 상황. 천안시는 오는 수요일 본청 직원 700여 명을 대상으로 다시 한 번 더 검사를 진행해 추가 확산을 막겠다 밝혔습니다. 확진자가 또 한 명 추가로 발생되면서 또 혹시 모를 확진자가 있을지 또 모르니까 조기 발견하고자 수요일에 한 번 더 추가적으로 예방적 검사를 실시하려고 합니다. 시청사에서부터 대중교통까지 지역 곳곳에서 확산되는 코로나19 여파로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TJB 김철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주택담보대출 비율 대폭 완화 방안 검토와 관련해서 40, 50대 무주택자들을 중심으로 반발 여론이 일고 있습니다. 민주당에 따르면 주담대 비율을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 대해선 현행 40%로 제한하되 청년과 신혼부부 등 무주택 청년 계층에 한해 비규제 지역의 70%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청약을 기다리는 40, 50대 무주택자들은 역차별적 대출 규제 완화라며 무엇보다 집값 안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충남도가 479억 원을 들여 조성한 예산 내포 보부상촌이 과도한 입장료로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내포 보부상촌 입장료는 성인 11,000원과 청소년 9,000원, 심지어 36개월 이상 미취학 아동도 7,000원을 받고 있고 각종 체험비도 별도 지불입니다. 이는 정부가 공공시설로 만들었지만 운영을 민간업체에 맡기면서 빚어진 상황으로 민간 위탁업체는 시설 유지와 운영만 맡고 수익금의 절반을 챙겨가고 있습니다. 손해가 발생해도 예산군과 충남도가 손실액의 50%를 보전키로 해서 보부상을 알리고 체험 기회를 제공한다는 취지가 민간업체 배불리기에 이용된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천안에서 신비의 불교 유적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고려 초기 최대 규모의 왕실 사찰로 추정되는 터와 유적이 발견된 건데요. 1000년 만에 실체를 드러낸 신비 사찰, 천흥사의 비밀이 공개됐습니다. 김진석 기자가 발굴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에 있는 보물 제354호인 천흥사지 5층 석탑입니다. 석탑 주변에서 조선시대에 폐사되면서 주변 지역이 민가와 과수원으로 개간돼 실체를 알 수 없었던 천흥사의 위용이 드러났습니다. 천안시는 2년여 발굴조사 결과 천흥사지가 고려시대 절터 중 가장 우수하고 장엄한 최대급 규모의 절터였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5층 석탑을 중심으로 대형 사찰이 갖춰야 할 다양한 문화재들이 모두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단간지주하고 탑하고 그다음에 동종하고 이런 것을 봤을 때는 고려 초기에는 굉장한 위격을 가졌던 사찰이었던 것 같고 그것이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이번 발굴로 천흥산의 건물의 배치를 추정할 수 있게 됐으며 특히 천흥이라는 글이 선명한 기와도 최초 발견돼 창건 시기를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천흥사 계단의 조성 기법은 충남 지역 고려 유적 중 가장 장엄한 형태를 보여 천흥사의 가치를 밝히는 데 중요한 역할이 기대됩니다. 지속적으로 학술 조사를 추진해서 국가 지정문화재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적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기울일 생각입니다. 천흥사가 위치한 성거사는 고려 태조가 명명한 곳으로 천흥사 창건에도 왕건이 크게 기여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TJB 김진석입니다. 세계적 희귀조류인 천연기념물 저어새와 노랑부리 백로가 서천군 마서면 노루섬에서 서식이 확인됐습니다. 서천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최근 노루섬 생태를 모니터링한 결과 노랑부리 백로 28마리와 저어새 92마리 활동을 관측했습니다. 협의회는 이들 조류가 산란하거나 나뭇가지를 몰고 노루섬으로 이동하는 것을 목격했다며 저어새와 노랑부리 백로 서식처 보호를 위한 정부 차원의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대전시가 내년 10월 대전에서 열리는 세계지방정부연합 UCLG 개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대전시는 지난 4월 지방공기업평가원으로부터 타당성을 인정받았습니다.